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자드왕가는 3대 세력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단체 중 하나죠. 자드왕가의 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드는 꼭대기에 있고요. 그 밑이라고 하면 삼군주와 아두리자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군주는 자드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며 실제로 자드나 십가주보다 지배력이 있어서는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자드의 세 가지 명령이 내려왔을 때 제사장은 이 명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군부와 행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군부의 수장은 아두리자드고 행정부의 수장은 총괄의장 아빈류였습니다. 다만 이 명령을 은폐하려고 해도 명령 자체가 군주와 아두리자드에게는 직접 전달된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위치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3군주로 말할 것 같으면 자드를 대신해 1000년을 주기로 탑을 통치하는 3명의 군주를 말하는 것인데 몰리건, PGR, 주천, 플럭스가 있으며 현재는 몰리건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군주와 아두리자드의 바로 밑에는 자드 공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드 공주가 비록 선별인원일지라도 군단장은 자드 공주에게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마지막 정권장 때 드러났던 사실이죠. 이런 규격 외의 존재들 밑에는 국방부와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수장인 아빈루가 등장한 적이 있었고 탑의 안정을 위해 일합니다. 국방부도 장관인 분노하는 캐사로 인해 존재가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군부의 수장인 아두리자드가 실권자인 것을 생각하면 군부랑 국방부랑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죠. 다만 총사령관의 지시라며 명령을 전달하는 것과 앞으로 군단의 재편에 관여하는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군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단을 기준으로는 제사장 스투아 아르투로와 부재단장 찰리가 있었습니다. 재단은 자드왕가에서는 별도로 독립되어 명령을 받고 전달하는 임무만 하는 기관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잡한 군부에 대해 알아보자면 군부는 사령부, 왕실 근위대, 왕가 친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드군 사령부는 캐사가 있던 곳인데요. 고로 사령부 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속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번 둥지전쟁의 시작 전에 군단장들을 직접 움직이는 지시를 내리고 둥지전쟁에서 4군단의 재편성과 칼라반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어 근위대랑 친위대는 사실 사전적 용어로는 거의 동음이어나 다름없습니다. 근위대는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부대, 친위대는 국가 원수나 국왕 등의 경호와 정권 옹호를 위하여 특별히 편성한 군대입니다. 즉 작중 나왔던 것처럼 자드왕가의 집과 고위급 세력을 지키는 부하들의 느낌은 근위대이고 명령을 내리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친위대인 것이죠. 아두리자드의 경우는 근위대 장이자 군부의 총사령관인데 근위대가 어차피 군부에 속해 있는 거다 보니 그게 그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총사령관으로 해도 충분한데 근위대장이라는 직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설정으로 넣은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친위대의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스라차의 5군단을 생각해보면 1군단부터 5군단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군단부터 5군단까지 차례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으나 시기상 칼라반이 야스라차보다 시대적으로 어린 것으로 추측되는 바 군단장이 모종의 이유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칼라반의 군단장 조건이 전대 군단장을 이기는 것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번 4군단이 라이벌리그로 재편되는 것을 보면 군단장이 필승의 카드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칼라반이 다시 라이벌리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야스라차가 빠진 5군단으로 들어가 군단장을 맡게 될지가 관건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1, 2, 3군단은 10가문의 세력이 있을지 아니면 아두리자드처럼 자드 공주가 있지는 않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둥지전쟁의 마스티니자드처럼 친위대의 군단에 속해 있지 않아도 군단보다 위의 존재로서 전쟁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자드 공주가 굳이 군단장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보다 위인데 격이 낮은 자리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튼 앞으로 100위권 이내의 랭커 3명이 군단장으로서 더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드 왕실 직속 처단부대가 있습니다. 처단부대는 자드가의 더러운 일들을 도려내는 독검 같은 존재로서 작중 공개된 행적으로는 자드 공주가 자녀를 낳은 아낙자드를 처단할 때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자녀인 아낙자드 주니어와 초록사월의 회수를 위해 로포비아 렌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입니다. 이 당시 렌의 존재를 눈치챈 유한성에게 렌은 처단부대장이 놀랄 정도의 실력을 유한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렌의 넘버가 67이었던 걸 보면 이 넘버가 단순히 숫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강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처단부대의 전력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단부대장의 강함에 따라 한 개 군단은 거뜬히 넘을 수 있는 강력한 부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단부대 말단이었던 렌이 시간이 지나서 친위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친위대로의 렌이 이번에 등장하면서 친위대의 개념이 깨졌습니다. 친위대는 군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걸 작중 오류라고 해야 할지 인정을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기존에 나왔던 친위대는 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자 계급이 치밀하게 군대처럼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렌이 다른 이들을 부를 때 동지들이라고 부름으로써 동격을 묘사한 바 이는 처단부대의 특성과 더 맞다고 봅니다. 그 이후 등장한 단장이라는 직책은 처단부대장도 아니고 친위대장도 아니고 군단장도 아니므로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가님이 복귀하시면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아도왕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